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딱 물고 구름 사이를 비상하듯이 124.8을 뚫고 있어. 무려 10.3%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5월달 2022년 1월 월세 수준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유는 당연히 전세 공급이 점점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웬만해서 또 전세 들어가려고 안 해. 왜? 전세 사기 때문에 일단 전세하면 딱 눈을 뒤집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 이 고금리라고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하향 추세로 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방문해서 대출 창구에서 대출 직원들 맞다이 까보면 와 이거 전혀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어떤 피부적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내가 전세 살 필요 없겠다 해서 월세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건데, 전체 전월세 거래량 대비 월세 거래량 비율 추이를 보면 2021년 42.2를 찍었고 2025년 60.4%를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전세 공급의 물량이 감소하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임대 시장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기존 분양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는 청약 통장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 준비를 해 나가면 그래도 손에 닿는 분양가 때문에 그래도 로또 분양이란 말이 있었잖아. 분양가 상한제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가격이 낮았어요. 신축 분양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좀 어찌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무순위 줍줍 10억 차익 나는 곳 내가 접수를 하면 두근두근 거리잖아. 그런 어떤 설레임이 있었는데 이거 20평대도 10억 이상 나오니까 아예 그냥 손절 쳐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지방에서 나오는 신축 분양 아파트 더샵 광양 레이크 센터 같은 경우는 206세대 모집에 18세대. 다 세모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는 결국 가격 때문이다. 지방인데 6억 훌쩍 넘어가고요. 광양인데도 6억이 넘어가네. 그러니까 디아테온, 여기 강동구에서 나온 아파트인데 32세대 모집에 24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동구 치고는 굉장히 좀 한산한 그런 어떤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5구제곱인데 20평대인데 10억이 넘어.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한 4, 5년 전에는 5구제곱이 서울에서도 한 5, 6억대 됐거든? 근데 이게 거의 2배가 올랐어. 이게 2배가 오른 게 억대의 2배가 올랐으니까 체감적으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들이 받는 이 연봉은 오르는 수치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이건 집살 맛 안 나죠. 최근에 고덕강일 대성배를 보세요.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치고는 좀 세게 나왔습니다. 9억 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평대라는 위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311세대 모집에 3만 명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니까 신축 분양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접근이 안 되는 가격이 있고, 또 분상제 가격은 어느 정도 조금 빡빡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다른 여타의 민간 분양가보다는 좀 싼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84제곱이 9억 8천 나왔습니다. 101제곱이 11억 넘게. 그러니까 분상제 아파트의 어떤 칼라도 조금씩 빛바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평택은 브레인시티, 정말 뇌가 탈출하게 생겼네. 1396세대 모집하는데 96가구 신청을 했습니다. 와, 이거 브레인시티는 정책적으로 이 평택 이 신도시 조성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1396세대 모집했는데 96세대가 지원을 했으니까 이건 말다 했지. 다 죄다 그냥 세모 표시 뜬 거 보세요. 그냥 살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5구제곱 3억, 84제곱 4억대 하면 그래도 싸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평택은 지금 삼성전자의 업황 악화 때문에 산업단지라는 후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이제 내 집 살 수 있는 기한을 좀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언제까지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이 점점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리해서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갔다가는 뭐 집값도 못 건지게 생겼어요. 이미 경매 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50대 가장 되는 이모 씨, 뭐 한 달에 월세 150, 월세를 150만 원 내버리니까 이거 생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뭐 30만 원씩 들어가니까 180에서 200 정도 들어가고 3인 가구 생활비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뭐 주거비에 때려놓고 있으니까 이 월세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공포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뭐 플랜 B로 해당되는 오피스텔하고 빌라도 지금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으로 좀 틀으려고 해도 이것도 좀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좀 행복주택이나 여러 좀 대안적인 어떤 이 공공에서 나오는 어떤 물량들을 좀 노리는 사람들도 많은 관계로 지금 엄청나게 이 공공임대나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청약 경쟁률 높은 주요 단지를 보면 뭐 리버슨 SK뷰 롯데캐슬, 레미안 원페르, 이건 강남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된 곳이죠. 강남이라 해서 쫄지 마. 분상제 적용되면 전세보증금 어떻게 내가 분양금을 쳐낼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고속강일 대성 베를도 마찬가지.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잖아. 폭발의 자이언 프루지오 역시도 동탄에서 분양한 아파트인데도 굉장한 어떤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다 분상제라는 가격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 전세 수요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 굳이 내가 뭐 전세 살아서 무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되면서 월세 쪽으로 이제 가파르게 수요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생돈 나가고 관리비 내다 보면 정말 이거 내가 후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빨리 그러면 내가 이사 다니고 또 월세 내는 그 생돈 까먹느니 빨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라는 수요 쪽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신축 분양가, 특히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지만 공공 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는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 26,000 가구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달 물량이. 연말까지는 뭐 거의 6만 가구 정도 분양을 하게 되는데 좀 솎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무조건 공공분양 혹은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도 요새 추첨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통장을 뭐 고농축으로 뭐 농축시킬 필요도 없고, 민간분양도 뭐 추첨제 많이 퍼센테이지가 늘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일단은 소형 아파트. 지금 4인 가족이 옛날에는 표준이었는데 이제 인구가 뭐 한국도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5구제곱도 요새는 뭐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8사제곱처럼 평면을 쫙쫙 뽑아내니까 충분히 3인, 4인 가정도 5구제곱에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살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편의성을 제공하는 평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구제곱 경쟁률이 국평이라 불리는 8사제곱보다 훨씬 더 높아. 그래서 1.8배 정도 되는데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이 있고 그만큼 인구도 줄었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이 이제 3인 가족 기준으로 점점 바뀌는 추세고, 그러니까 더 이상 8사제곱을 국민평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니 가격 자체도 지금 넘사벽이잖아. 8사제곱이 서울에서는 거의 13억 이상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국민평형이야. 국민자 빼야지. 이러다 보니까 분기별 1순위 청약 경쟁률 추이를 보면 5구제곱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2024년 3분기는 뭐 거의 뭐 51.16, 84에 비해서 84는 23.16을 찍었는데 2025년 역시도 이런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서 23.34, 12.97 이런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어떤 5구제곱 소형 평수에 대해서 좀 더욱더 디테일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저비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수가 작아야 된다. 근데 서울 도심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경기권에서 서울 접근성을 가진 곳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소형 평수는 제일 강점이 뭡니까? 회전율이 좋다는 거지. 내놓자마자 집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무순위 입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적당하게 큰 뭐 8사제곱이나 뭐
100제곱 넘어가는 그런 곳은 좀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와도 좀 부담되잖아. 그래서 5구제곱 무순위도 굉장히 몇 년 전 분양가 안에서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장단지에 해당되는 5구제곱 20평대 무순위 줍줍 단지들, 동탄 롯데캐슬이 이번에 나오게 되죠. 6호 타입 20평대입니다. 3억 6천에 나와. 그러니까 84제곱이 4억 7천, 120 타입이 5억 7천인데 3억 6천이면 야, 이거 뭐 요즘 볼 수 있는 분양가 아니죠. 최근에 27평 동탄 롯데캐슬이 12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충분한 경쟁력 갖고 있잖아. GTX에 뭐 가깝지. 굳이 뭐 큰 평수, 국민 평형이라 국민이 아니잖아. 거기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탄역 주변에 보십시오. 삼성전자, DSR 타워, ASML, 뭐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 그리고 동탄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미약품 등등 해서 뭐 여러 산단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동탄이라서 굉장히 산업단지 후광 효과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단지 지하 2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GTXA 동탄역과는 뭐 거의 직결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보시면 침실 3개, 드레스룸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평면 잘 나오잖아. 민간 분양 아파트도 웬만해선 84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30평대 아파트 수준으로 보이는 평면을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천에서 나온 그랑레브 데시앙, 발음이 어렵네. 그랑레브 데시, 좀 불란서처럼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랑레브 데시앙. 여기가 5억대로 나왔어요. 여기도 20평대잖아. 5억 B제곱. 5억 3천에 나왔는데 한 세대 나왔습니다. 진짜 짠물이다. 근데 여기가 지금 레미안 슈르가 20평대, 과천 같은 경우는 16억 4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정도에 해당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정부 과천 청사역이 가까운 레미안 슈르도 20평대가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만큼 좀 20평대가 굉장한 어떤 대세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양 아주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3개 그리고 발코니 설치가 되어 있네요. 뭐 드레스룸과 팬트리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과천이라는 입지 20평대도 결코 그렇게 코딱지만한 평면은 절대 아니다 라는 오해, 그 편견, 선입견 벗어나셔야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과천은 뭐 이렇게 또 상당히 발전하는 곳이고, 일단은 뭐 과천 그랑레브데시앙에서 역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당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흑석자이, 여기도 5구제곱 무순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얘가 5구제곱이 초기 분양가 6억 6천에서 7억 사이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하느냐? 17억 4천. 야, 20평대가 17억 4천에 거래가 된다? 기가 막히죠? 그죠? 강남 접근성을 가진 흑석역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20평대가 굉장히 쏠쏠한 이 평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30평대 고집할 이유가 없다니까. 한 4, 5년 전에는 무조건 서울에 30평대 잡아라 라는 그런 분위기가 대세였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침실 3개 있고 다용도실까지 있고 팬트리까지 껴 있습니다. 20평대가. 그러니까 이게 널찍하게 자이가 평면을 좀 잘 꾸미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서 이런 평면을 좀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집값은 확실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원화 가치 보세요. 달러 가치 대비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자산 가치, 아파트 가치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점의 아파트를 내가 실수로 잘못 잡게 되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내가 잡게, 떨어지는 칼날 누가 잡겠어? 무서워서. 그쵸?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원화 강세를 뭐 부추겼다 하지만 앞으로 원화 강세 추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 있고요. 관세와 환율과 금리라는 이 퍼펙트 스톰, 확실히 자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다. 그래서 뭐 통화 강세 현상은 뭐 결국 수출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많이 주죠. 가격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입이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겠고 해외 자산, 외채, 가치 평가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재료 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로선 이 원화 강세가 오히려 경제의 어떤 침체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좀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한 어떤 고민. 이 통상 전쟁에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정말 빼어난 어떤 협상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뭐 트럼프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틀려지니까 이거 뭐 하여간 잘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자산 가치 저점으로 전환되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월세 가속화는 내 집 마련을 정말 초조하게 하지만 결국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무주택자의 편이다. 앞으로 공급될 물량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저가 진입 공세는 늦추지 말고 할 때 하란 얘기입니다. 대신 무리한 내 집 마련 시기는 좀 조율을 하셔야 되고 최대한 늦추지만 너무 또 늦어서도 안 돼요. 꼭 내 집을 마련하시려면. 그래서 실수요가 목적이라면 무조건 타이밍 잘 잡아서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집값 추이가 굉장히 뭐 혼조세인데 지금 20평대가 지금 대세인 만큼 무엇보다도 저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 좀 잘 포인트를 찍어 놓으시고요. 무수리 집도 20평대 대장단지들 뭐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한국의 자산 가치,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집값 잡으면 그 집값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 자산에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앞으로 공공분양이나 공공물량들 많이 쏟아질 겁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비용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